자, 오늘은 하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빅데이터를 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둡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코끼리 있죠? 노란색 코끼리가 있는데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노는 장난감 코끼리를 보고 그 애기가 하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하둡이라고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컴퓨팅을 이해하려면은 전반적으로 이 하둡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둡의 역사와 성능, 그다음에 하둡 에코시스템, 그다음에 HDFS,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서 시스템하고 맵 리듀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컴퓨팅 시스템에서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컴퓨터 클러스터, 결국은 컴퓨터 클러스터들로 나누어서 그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오픈소스라는 말은 무료라는 말이죠. 다 공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슈퍼컴퓨터 한 대 가지고, 그 비싼 슈퍼컴퓨터 가지고 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분산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더 싸고 더 성과가 좋게 나오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둡은 크게, 이 하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인 핵심이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대용량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느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데이터베이스 파일 있었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HDFS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의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맵 리듀스라는 방법을 고안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하둡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대용량 처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데이터 파일이, 큰 대용량의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저장할 수 있을까라는 파트 하나하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프로세스에 내가 갖고 와서 메인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해요. 그런데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시 갖고 와서 처리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럼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아까 전에 정형화된 데이터들이니까 그 데이터를 메인으로 갖고 와서 분석해서 다시 재저장하고, 이런 시스템의 처리 방법을 쓰는데, 대용량은 그 자체가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라는 차원에서 구글에서 만든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구글이 우리 그거죠? 뭐죠? 검색 엔진. 거기서 썼던 방법을 도입을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지, 그 다음에 거기는 인덱싱 파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드는지. 그래서, 맵 리듀스를 왜 쓰느냐에 대한 이유는 저장되어 있는 그곳에서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방법이 약간 틀리죠. 과거에는 갖고 와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중앙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분석 처리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는 방식을 썼다면, 대용량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비효율적이니까 아예 큰 파일을 나눠서 쪼개서 저장을 하고,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값만 나한테 줘, 이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맵 리듀스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서버에서, 자, 위에 분산 먼저 보면 분산 저장한다라는 말이고요. 빅데이터 파일을 여러 대의 서버에, 클러스터에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파일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저장돼 있는 파일을,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이냐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각 서버에서, 저장돼 있는 그 각각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서 갖고 오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는 검색 엔진에서만 썼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대용량 빅데이터 전반적으로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오픈해서 계속 개발돼서 나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세요.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알아서 다 새겨 들으세요. 자, 하둡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게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하둡을 처음 이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파치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아파치가 뭐냐면 여러분들 웹페이지 있죠. 홈페이지들을 접속하는 서버를 우리가 웹서버라고 합니다. 그 웹서버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아파치예요. 즉 아파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모든 홈페이지들은 다 이 아파치 서버로 그 안에서 작동을 해요. 그 아파치 서버가 뭘 하는지 아시겠죠? 아파치 서버는 이제 웹서버예요, 웹서버. 그래서 홈페이지들을 저장하고 화면에 보여주고 뿌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아파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던 거죠. 이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파치에서 루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검색이에요, 검색. 웹페이지, 아파치 자체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서버라 그랬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잘 검색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냐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게 루신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루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2002년에 오픈소스에서 웹 검색 엔진인 아파치 너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너치의 그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크롤러라는 게 있어요. 이 크롤러라는 게 뭐냐면 사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웹 서버들의 정보를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오는데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하기 귀찮죠. 힘들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서치 로봇 해서 서치 로봇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서치 봇이라고도 하고 로봇이라는 거에서 로를 빼고 봇이라기도 하고 뭐 서치 엔진 다양한 이름을 쓰여요.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구글이면 구글에서 이 서치 엔진 크롤러가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모든 웹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그 파일을 갖고 와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딱 치면 검색 키워드에 맞는 홈페이지들을 쭉 뿌려주는 거예요. 실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구글 시스템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하둡에 다 저장돼 있는 거죠. 하둡 시스템에 저장을 해놨다가 실제로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신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 루신이라는 거는 아파치 최상위 프로젝트. 이제 이 프로그램 회사들이 프로젝트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프로젝트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죠. 그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뭐였냐면 정보 검색하는 거예요. 정보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프로젝트였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실제로 보면 요 밑에 게 루신이라는 거고요. 이 위에 거는 이제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서 크롤러에 의해서 막 개발을 해서 뭐 파일 시스템이든 뭐 웹에서 갖고 오든 막 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넘겨주면 요 안에서 문서를 어떻게 하면 잘 색인을 해서, 색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책을 보면 책 뒤에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단어별로 해서 이 단어는 뭐 몇 쪽 해서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인덱싱 달려 있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정보들을, 책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단어, 주제에 맞게끔 분류를 다 해서 저장해 놓는 걸 우리가 색인이라고 하죠. 책 다 보셨죠? 책 뒤에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런 색인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를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게 색인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들을 정보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정보들을 색인으로 딱 만들어 놨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딱 하면 착착 보여줄 수 있도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밑에 어떻게 하면은 관련된 색인 정보들을 잘 저장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해놓은 게 루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계속 발전해서 너치라는 프로젝트가 된 건데 이런 거예요. 크롤러라는 거는 스파이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로봇이라고 하고 웹봇이라고도 하고 다양 에이전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동 프로그램 돌아다니면서 링크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계속 갖고 와서 자기가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은 문서들을 통해서 A라는 홈페이지 들어가고 거기면은 뭐 어떤 A라는 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서 또 링크 걸려 있죠. 하이퍼링크 걸려 있고 하면 여러분들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뉴나 이렇게 버튼 클릭하죠. 파란색 글자나 이런 거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우리 웹페이지 상에서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클릭해서 다 쫓아다니죠. 페이지들은 클릭하면서 다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서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일일이 다 뒤지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크롤러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크롤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뭐 빅데이터 할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런 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페이지들을 갖고 와서 색인도 만들고 이렇게 저장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 오른쪽에 보는 그림처럼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이제 색인기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색인을 갖고 오고요. 그 색인을 갖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색인들이겠죠. 갖고 와서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뿌려 갖고 와서 실제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크롤링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크롤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뿌려주면 얘가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갖고 와서 이거를 갖고 와서 수집해서 구글이면 구글, 다음이면 다음, 네이버면 네이버 서버에 다 정보를 저장해 놓고 색인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치 엔진 쿼리를 날리면 이제 여기서 갖고 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웹페이지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빨리빨리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야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이 더 커졌죠. 그래서 그런 검색 엔진들은 뭐냐면 검색 기능은 똑같아요. 말하자면 검색한다 그러면 키워드 넣으면 그 키워드에 맞는 웹 문서를 찾아주는 게 검색 엔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더 빠르게 찾아주느냐, 그게 검색 엔진의 핵심이죠. 이제 그런 걸 구글이 만들어서 이제 움직여서 구글 이제 프로그램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원하는 정보들을 갖고 오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구글이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죠. 그죠?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써보면 네이버 검색 엔진보다 구글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루틴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10억 페이지 색인 유지는 이제 가능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이런 페이지들을 어떻게 색인화해서 저장하느냐? 이제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죠?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은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갖고 오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를 끄집어 갖고 오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롤링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크롤링에서 보면 각각의 사이트들에서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검색을 하게 되죠. 이런 걸 만들려면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이 더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만들어서 고민하던 중에 2003년에 구글에서 자기네들이 구글 서치 검색 엔진에서 썼던 파일 저장 방식과 인덱싱하는 방식,
그게 맵 리듀스예요. 인덱싱하는 방법, 이거를 오픈하게 됩니다. 오픈을 해버려요. 이런 걸 자기네들 어떻게 썼는지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이거를 자기네들이 쓰고 있다라고 공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산 파일 시스템, 웹 크롤러 색인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매우 큰 파일에 대한 스토리지를 이제 이걸로 해결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 사람이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치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서 너치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에서 NDFS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 이제 하둡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개발해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산 파일 처리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컴퓨터 클러스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끔 가면은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죠?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컴퓨터 전산실에 보면 박스 같은 데 막 이렇게 놓고 전선들이 막 꼽혀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서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처럼 컴퓨터 시스템 본체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미 조그맣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쭉 나열해서 이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하나하나가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예요. 컴퓨터 한 대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컴퓨터들이 수없이 많은 컴퓨터들을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놓고 쓰는 방법. 이게 이제 분산 처리 컴퓨팅의 방법인데 파일도 이렇게 분산 처리해서 쓰자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컴퓨터 클러스터, 즉 하나에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을 한 대의 컴퓨터처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컴퓨터들을 하드웨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당연히. 예,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GFS, 구글 파일 시스템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라는 게 이제 파일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겁니다. 이제 이게 구글 하둡에 오면 맵 리듀스를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되는 거고 거기서 마스터 서버라는 거하고 청크 서버라는 걸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이게 간단한 겁니다. 실제로는 청크 서버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 저장하는 거를 마스터 서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RDBMS에서 나왔던 거 있죠? DBMS.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로 존재해서 그 일일이 다 관리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파일을 나눠서 저장하겠다. 이제 이겁니다. 분산 처리하겠다. 파일을 나눠서. 그죠? 자, 파일을 나눠서 처리하면 이 나눠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는 데이터 처리하는 것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둡은 분산 파일 시스템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맵 리듀스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분리해놓고 데이터 계산할 때는 다시 갖고 와서 여기서 계산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분산을 해놓고 이 안에서 데이터들을 따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와서 따로 합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시험 채점해요. 여기 50명 중간고사 다 시험 채점한다 그래요. 그럼 하루 정도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조교를 둬서 한 5명한테 나눠서 10개씩 나눠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짧아지겠죠, 더. 네. 그러면 10명을 구해요. 그럼 더 짧아지겠죠?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나 혼자 했던 거를 지금은 쪼개서 여러 사람을 나눠서 분산해서 그 업무를 시키자는 거죠. 데이터도 나눠서 저장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게 바로 분산 파일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마스터 서버에서 청크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치 프로젝트에서 들어와서 즉 하둡에서 들어와서는 이름을 약간 바꿨습니다. 어쨌든 개념은 통제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저장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64MB라는 걸로 해서 이 청크 단위를 이렇게 데이터들을 쪼개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기 쉽게끔 이제 그런 관리하는 건데 뒤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그때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04년에
구글이 이제 맵 리듀스 논문을 출판을 해서 구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작동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시스템을 이제 너치 프로젝트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은 두 가지 똑같아요. 하둡의 두 가지 큰 개념이 결국은 구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가 분산을 파일을 어떻게 하면 대용량 파일을 분산 저장하는 거냐. 두 번째 분산 저장했던 거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면 잘 리듀스라는 게 감소시킨다는 거죠. 거기서 처리해서 갖고 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너치 프로젝트에 삽입을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파치에서. 아파치라는 웹서버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서, 웹서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검색 분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꼭 우리가 인덱싱하고 웹페이지만 검색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다양한 파일 시스템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너치 프로젝트에서 분류를 해서 빼내서 이 두 가지만 따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분리돼서 두 개념만 쓰는 게 하둡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2006년에 이 두 가지 개념만 분리해내서 다시 너치 프로젝트에서 분리해서 이름을 하둡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야후에 합류를 합니다. 야후는 구글 이전에 나온 검색 엔진이에요. 그래서 야후라는 게 거의 꽤 오래됐죠. 여러분들은 야후는 거의 안 쓰시죠? 네. 안 써봤죠? 네. 그래서 야후라는 거는 이제 디렉토리 검색 엔진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거의 웹 초창기 때, 1990년대 이때 나온 거예요. 웹이 언제 나왔냐면은 웹이 나온 게 1990년도입니다.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웹이 나오면서 야후가 그때 초창기 때 나왔던 검색 엔진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는데, 검색 엔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색을 해주면은 주제를 쭉 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주제에 관련돼서 파일을, 그러니까 페이지들을 쭉 보여주죠. 이런 게 있고요. 야후 검색 엔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렉토리 검색 엔진처럼 검색어를 치면 디렉토리를 해줘요. 뭐 교육 분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렉토리를 해줬고, 디렉토리 클릭하면 이제 파일이 나오는 아주 옛날 방식이죠. 이제 그렇게 썼던 건데, 야후라는 거에 이제 더그 커팅이 들어가서 이 야후에 합류를 하면서 이 야후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구글하고 야후하고 두 가지 이제 검색 엔진이 이제 많이 진행됐었는데, 야후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클러스터, 아까 전에 클러스터라는 게 컴퓨터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한 대의 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아까 전에 컴퓨팅 클러스터라는 거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야후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후에다가 하둡을 심어서 이제 새긴 검색 엔진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구글은 그 전에 이미 자기네들이 썼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둡이 이제 이제 그 야후 쪽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아파치라는 서버 쪽에 같이 연동이 되면서 아마 이게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프로젝트로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당시 데이터 처리 2008년도겠죠. 그때 당시에 1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에 약 한 1000메가바이트 bps 정도 수준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체 드라이브를 읽어오는데 약 2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 딱 치면 2시간 반에 검색이 떠요. 다 읽으려면.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최소한 가장 단위수가 높은 것만 뿌려주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변환을 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그때 실시했던 게 약 한 130년 동안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전부 다 PDF로 변환하는데 1100만 페이지 정도가 나왔답니다. 이걸 스캔해가지고 페이지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지금 그런 서비스들이 다 돼 있죠? 중앙일보나 이런 신문사들이 다 PDF 서비스들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를 하둡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약 한 4TB 정도의 이제 문서가 나왔는데 과거 속도로 하게 되면은 1TB가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4TB면은 하루 종일 걸리겠죠. 한 8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 건데 실제로 변환을 해서 만들었는데 1000개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이거를 변환하는데 약 24시간 정도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만 해서 24시간 비용은 얼마예요? 200만 원. 분산 처리해서 쓰는 거니까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계속 단축하는 시스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2008년도에 910개의 노드라는 게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한 대를. 네, 그래서 910개의 세부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24시간이 아니고 209초에 뭐냐면 다 읽는데 2시간에서 이제 209초로 나눠지게 되고 구글이 이제 서로 싸움이 붙었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빠르다, 네가 더 빠르다. 그러면서 구글이 2008년도에 이제 68초까지, 야후는 1TB를 이제 2시간에서 이제 여태까지 내려온 거죠. 1분 이내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이제 훨씬 더 빨라졌으니까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 하둡을 써서 이렇게 빨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적합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된 게 하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